자, 어젯밤에 갑자기 그 김문기, 이재명의 대장동과 관련된 성남 도계공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또 유한기, 그리고 그 다음에 김문기, 이 세 명이 3인방이다. 성남 도계공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김문기는요, 이 양반이 어제 이제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어젯밤에 늦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자기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데요. 자, 이 사람은 검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은 유한기처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유동규는 기획본부장 겸 사장 직대, 유한기는 개발사업본부장 이걸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문기는 개발사업 1차장을 맡고 있었는데, 자, 김문기는 성남의 뜰을 갖다가 이제 사업 심사를 할 때 핵심으로 관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될 때 개발사업 1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2008년부터 유동규와 알아왔고 건설회사 영업부장을 하다가 아마 유동규와 친분으로 성남 도계공에 입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문기가 이 성남의 뜰이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될 때 그때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1, 2차 평가에서 성남의 뜰이 선정되도록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나 메리처 정권 컨소시엄을 제치고 하나은행이 중심이 된 사실상 화천대유가 주도하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정 과정에서 지금 의혹이 있었고 또 그해 5월에 사업 1팀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만에 삭제되는데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이 사람 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남욱 변호사의 신복인 정민용 변호사가 투자사업 파트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욱이가 도계공에 자기 친복을 하나 집어넣어서 김문기 밑에 놔둔 거죠. 그래서 이 정민용이는 나중에 유동규하고 홀딩스라 해가지고 회사까지 하나 차린 그 인물이잖아요.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정민용이가 삭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사업협약이 처음대로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됐는데, 직급상으로는 김문기가 정민용이 위에 있지만 김문기는 이 대장동 핵심인 유동규를 통해서 정민용이가 사실상 지시를 받으면서 정민용이가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 자기가 이걸 제재하지 못한 채 수천억의 초과 이익을 보도록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기는 성남의 뜰에서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고, 일각에는 정민용이가 어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김문기가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장동 수사팀이 정민용이를 배임, 술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사에서도 정민용이한테 김문기가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 자, 정민용이가 올 초에 퇴직했잖아요. 대장동 의혹이 이제 불거지기 직전에 퇴직한 정민용이가 다시 들어와서 김문기가 그 대장동 자료를 정민용이한테 보여줬다라는 의혹 때문에 공사에 감사를 받아왔어요. 자, 그래서 지난 9월 25일 날 김문기가 당시 심사 자료를 보고 싶다는 퇴직한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는 정민용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퇴직한 직원이 어떻게 내부 자료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서 감사 대상이 됐고 조만간에 징계를 받게 되고 아마 해직이 예상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그 자살한 유한기는
고향에서요. 이재명 후보 등 윗선의 뜻이라고 밝히면서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그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그 유서가 가족의 반대로 공개되지가 않았죠. 자, 근데 김문기가 사망 전에 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괴롭다고 했다는 겁니다. 막내 동생한테 어제 죽기 전에 오후 4시에 회사가 자신을 고소해서 괴롭다. 조만간에 막내 동생이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형이 언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성남도시공사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왜 고소를 했는지 가족도 모르겠다.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아. 동생은 금전적인 문제도 없다.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동생을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거 아니냐. 자, 친동생도 윗사람은 하나도 없고 혼자 남은 형 김문기 처장만 고소했다. 형은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유서를 안 남길 사람이 아닌데 어디 있을 건데 이래서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김진국입니까? 민정수석이 사퇴를 했어요. 그 아들이 각 회사에 원서를 내면서 아버지의 뭐 덕을 좀 보게 될 것이다라는 황당한 짓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진국 수석의 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 조카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가 15년간 삼성병원을 입원 퇴원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지내지 못했다며 김진국이 진행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김진국은 노무현 때 민정수석이던 문과 함께 고밑에서 법무비서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제정신이 아닌 아들이 회사에다가 그걸 보냈다면 글쎄요, 그게 쫓겨날 이유까지 될 건가라는 부분인데 어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진국과 대장동 그리고 이재명이 연결되는 고리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어제 원희룡이가 정책총괄본부장인데 인터뷰를 해서 김문기가 자살한 것과 관련해서 윗선의 개입과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스럽다. 자, 김문기가 퇴근 후 아내에게 최후를 암시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숨진 것만 봐도 무엇인가 심한 압박을 느꼈던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유한기도 죽고 김문기도 죽은 것도 같은 맥락인데 유동규가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서 지금 대장동을 갖다가 해온 핵심 인물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동규도 깜빵에 가기 전에 정진상이 그리고 백종선이 뭐 이런 사람들과 연락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자, 그래서 이 2명이 지금 화천 대유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쥐꼬리만한 거죠. 전체 이익에 비하면.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자, 그런데 김진국이가 그만두게 된 게 김진국이가 민정수석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사실상 독려를 해서 여기에 반격에 나선 이재명 측이 김진국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원희룡은 페이스북에 김진국이가 나름 원칙대로 강하게 대장동 사건을 파헤치려고 했고 그래서 검찰에 압박도 했고 그래서 이 와중에 이재명 측에서 김진국 수석 아들 문제를 터뜨려 김진국을 날렸다. 그래서 김은혜 동당의 선대위 대변인도 김문기는 깃털에 불과한데 대장동 실무진 깃털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당은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이재명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매우 재밌는 기사가 어제 미디어 오늘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매우 관계가 있는 의미심장한 기사로 보이는데요. MBC의 대주주이자 감독기구인 박문진의 일부 이사들이 MBC의 정치 관련 보도에 불만을 품으면서 이것이 뭐
보도 개입이냐라는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이제 이사회를 해서 2022년 운영 계획안을 보고받았는데 MBC 박성재 사장이 출마했는데 몇몇 이사가 지금 뉴스데스크 보도를 지적을 했어요. 김도인 이사가 박성재 사장에게 9월 14일 대장동 의혹을 MBC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한 번만 봐달라.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되게 이재명을 옹호하고 있다. 고발 사주나 김건희의 보인 태도와 정반대다라고 말하며 9월 14일 조선일보가 일면에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사 3년간 배당금만 577억이라는 의혹을 보도한 다음 날인데 이재명이는 회견을 열고 자신 의혹을 반박하며 조선일보 정치 개입하지 마라 했는데 이를 다룬 뉴스데스크 기사가 이재명 대장동 특혜 정명 반박 조선일보 손때라가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었고 이날은 MBC뿐만 아니라 SBS, KBS도 다 이재명 입장만 달았다. 그러니까 사장이 김건희 의혹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어떤 보도가 미흡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 균형을 봐달라 했고 핵심은 여기서 나옵니다. 김진국 아들 보도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김진국 아들이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써냈다는 20일자 그 MBC 뉴스데스크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아들의 입사 지원서에 대해서다. 라는 기사가 나갔어요. 이후 김진국 친형을 통해서 아들이 조현증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는 입장이 알려졌는데 박스나 이사는 과거 김진국 수석과 변호사 생활을 같이 하며 그 사람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자녀 입시나 취업에 대한 비리 사항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장삼 이사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력형 비리였는지 공정성 의문을 느끼고 보도할 가치가 있었는지 등 리뷰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박 사장은 개인 비리 시각에서 보도한 게 아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반론이 충분히 들어갔다 했고 자기가 사전에 이런 기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자, 박문진 MBC 감시 주주기구에서 MBC 사장한테 김진국 수석 아들 문제를 MBC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했나라는 지적이 어제 박문진 이사회에서 사장 불러놓고 나왔어요. 자, 이것과 왜 MBC가 김진국 아들 문제를 터뜨렸나? 그래서 단독으로. 그런 다음에 언론에 확 퍼졌고 누가 보든 그 자체로만 보면 아버지 찬스를 가지고 아들이 아주 뻔뻔하게 취업을 하려는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진국이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사퇴해버렸죠. 그러니까 형이 그 부분에 대해서 15년간 정신병을 알아온 조카인데 이걸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대장동을 통제하고 그 속에서 지금 김진국이 지금 이 민정수석으로서 이재명을 압박하니까 날려버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MBC를 이용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문기에 대한 압박도 나름 주어져서 김문기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 비리를요. 이 사실 내막을 알고 있을 만한 고위층들은 죽거나 깜빵에 가거나 하면서 성남 도계군 고위층을 갖다 다 제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구속시켜 놓고 그리고 정민용이도 불구속 기소해서 코를 낍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알면 죽는다. 지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입 열면 죽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이재명 정치 무섭게 합니다.